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죠.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협치 찾아볼 수 없고요. 국민들의 삶이 잘 보이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나온 비속어 발언 논란이 계속 확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의 핵심부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요.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박 원내대표는 SNS에 도는 동영상을 보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요. 그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핵심은 이제 진실을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를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다. 네. 박홍근 대표가 MBC 방송 앞에 저 언론 프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행위를 할 때 의도성이거든요. 예. MBC가 보도할 때, 취재할 때, 영상을 제공할 때, 영상을 만드는 사람 의도성인데 의도성은 이제 추측 속에서 정치적 공세로서는 정말 잘 쓸 수 있지만은 네. 진실한 의도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예. 내면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진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 윤 대통령 발언 논란 재구성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22일 당일 아침에 그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이게 풀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공유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일정의 보도 시점이 있는 건데 그 보도 시점 전에 영상이 지금 SNS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뭐 실제로 엠바고라고 하는 네. 그것에 한 7분 정도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33분께 했고 원래는 40분에 풀이 해제되는 네. 그런 7분간의 문제를 물론 이제 6시 반 정도부터 이제 12곳에 송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12곳 중에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9시부터 SNS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감지한 누군가가 유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전 정도에 박홍근 원내대표 소위 뭐 민주당이 네. 그런 뉴스를 파악하고 바로 화두를 꺼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아까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MBC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2곳 혹은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누군가를 색출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갈 것인가 네. 과연 그것이 국익에 이로운 것인가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프레임 자체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 말실수를 할 걸 염두에 두고 권한 유착을 언론하고의 권한 유착을 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저는 핵심적으로는 김원회 수석이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었다. 아. 그런 데서 오히려 이 문제가 이상하다라는 예. 생각을 저는 언론에서 갖기 시작했다. 충분한 그런 것이 근데 있었다는 그걸 거죠. 조금 보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마침 그 영상을 취재한 기자가 MBC 소속 기자예요. 영상을 취재한 기자가 MBC와 KTV 기자인데 예. 그것을 12곳 방송에 송출하기 전에 MBC에 보고를 하고 MBC와 또 박홍근 야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있었던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다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진실도 중요하죠. 그 위에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정말 의도거든요. 예. 어떤 의도를 가지는데 이 부분을 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 취재는요. 워낙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모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기자가 거기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취재를 네. 하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사가 같이 공유한 다음에 일정 시점을 정해서 엠바고로 정해서 그 시점에 이제 보도가 되는 건데 아무튼 더 빨리 이제 뭐 SNS에 돌면서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돌고 있는 건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앞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 방송국이 송출 받았는데 네. 그걸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잖아요. 예. 좀 거지고 이게 확신이 안 서서 보도를 안 한 방송국이 많고 예. MBC만 이것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MBC 측에서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검증을 네. 어떻게 했고 확신을 가졌는지 그 부분 MBC가
그 여당 집권 여당으로부터 이런 프레임이 악의적 프레임을 가졌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를 준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대통령실이 오늘 대응 과정에 가장 잘한 결정이 대통령실이 직접 송사를 안 하기로 했던 거 잘한 거예요. 예. 대통령실이 좀 억울하고 그렇더라도 냉정히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실이 송사를 하게 되면은 이슈가 장기화됩니다. 네. 장기화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MBC도 또 그 보도한 기자도 국민이에요. 섬겨야 될 대상이지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것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뭐 정치적 실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송사 안 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 이 부분은 뭐 시민단체나 또 여당에서 뭐 하면 되니까 네. 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공방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냐면 오늘도 또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여야 충돌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악의적 프레임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과도하다, 뭐 억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도 지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게 그러면 이제 MBC가 뭐 가령 MBC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네. 그 전에 그럼 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보도국에다가 바이든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줬다는 얘기인가? 예. 사실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고 SNS에 자한 발생적으로 이런 문제 의식이 생기니까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 EXX라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든 한국 의회든 어떤 의회를 대상으로 대하는 품격 낮은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예.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뭐 이렇게 국익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이 문제가 이제 예. 그 발설자나 보도한 방송국이나 의도했든 안 했든 여당이 느낄 때는 이 한미 동맹에 상당히 손상을 줬고 국익에 예. 손상을 줬다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훼손했으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좀 약간 매국 세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결과론적으로 한미 동맹과 또 지도자 간의 신뢰, 네. 국가 이익에 상당히 손상을 줬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게 본질이 한미 동맹 훼손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한미 동맹 훼손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사안의 이제 핵심이 일단 먼저 욕설이 문제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과 또 전 수석이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를 듣고서 토론 더 이어가겠습니다. 문제지기란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소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라면, 비속어만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바이든이든 그것이 미국 의회든 한국 의회든 날리면이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욕설이 문제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는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한미 동맹의 훼손이라고 하는 무슨 만병통치약이고 전가의 보도 같은 그런 한미 동맹 이것만 꺼내면 이것이 마치 무슨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김영주 의원님, 박수현 수석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국격에 맞는 뭐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영빈관을 증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 발언 속에서 과연 이게 국격에 맞는 대통령다운 그런 말 은행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한미동맹 뭐 훼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한국의 국회는 그렇게 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길게 대통령께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미
뭐 워싱턴 포스트는 CNN이든 얻어 터질 만큼 터졌습니다. 심지어는 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이 안 만나고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즉 얘기를 넣어서 한미 동맹의 훼손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 간의 이심전심 같아요. 국회를 보는 관점이. 예. 사실은 대통령을 욕한 거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11월 8일 있는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것을 안 할 경우에 네. 대통령은 난처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두 가지 말에 헷갈렸어요. 근데 맥락으로 보면 두 가지 가능한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도 내가 1억 불을 내기로 했는데 한국 민주당이 이거 내 발목 잡게 하면 나도 체면이 아닌 거고 예. 역시 마찬가지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크게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질병 제치를 하시기로 했는데 막상 11월 8일 자기들 선거에 이번에 민주당이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 안 시킬 수 있다라고 대통령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핫 마이크라고 하는 마이크가 없는 데서 그냥 우리끼리 그런 얘기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하신 말씀은 한미 동맹의 균열도 아니고 예. 대통령끼리의 입장을 이심전심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히려 길어질수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부대변인은 핵심이 이제 욕설 이 논란이 아니라 한미동맹 훼손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권 여당 국힘 쪽에서 봤을 때는 예. 이 보도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 국회, 미국 의회에 대한 네. 어떤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한미 관계 현안도 많고 앞으로 한미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막 처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욕설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혼잣말이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들은 바 없다. 어제 인터뷰에서 들은 바 저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박진 장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니까 네. 어제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성능 마이크가 박진 장관의 청력보다는 듣는 능력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박진 장관은 그 소음 속에서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성능 마이크를 우리가 여러 번 돌려도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런 혼잣말 중얼거린 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으로 하는데 저는 초기 대응에서 김은혜 수석이 예. 미국 국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라 했는 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라 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한국 국회도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네. 부분에서 초기 대응이 좀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총에서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으로 이제 169명의 이름으로 이제 올리기로 했고요. 내일 모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민주당이 좀 과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 방문부터 미국 방문 예. 줄줄이 나타나는 어떤 그 현재 이번 외교는 일정 정도 미국에서도 외신에서도 디플로매틱 미스스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헛발질을 많이 했다. 예. 너무 지금 갈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한일 정상회담 한다, 한미 정상회담 한다, 국민 눈높이만 올려놓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는 더군다나 깃발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외교 책임 또 실제로 뭐 영국 가서 조문 부분은 중요하게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경전을 울린다라는 차원에서 네.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제 의식 또 혹은 문책 이런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백순주 의원님은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조영호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1시 반 의총을 열어서 해임 건의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임 건의안은 이제 장관이 업무 수행 중에 헌법을 위반했을 때,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했을 때, 중요한 정책적 과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정책적 과실 부분은 지금 또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 예. 성과 부분은요. 당장 순방 외교가 하루아침에 성과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해임 건의안의 근거가 아주 약하고요. 네. 정치 공세입니다. 이 정치 공세를 통해서 박진 장관을 타겟을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또 국정 수행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정파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나의 이제 경고 차원이다. 경고 야당에서. 차원에서 예. 뭐라자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었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김두관 행안부 장관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해임 건의안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은 국회의 권리일 수 있다. 과연 이제 과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당 몫이다라고 내에서도 보입니다. 이게 혹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렸거든요. 네, 사실. 예. 아마 뭐 여론조사를 한번 팽팽히 맞섰을 거고요. 그 전에 해임 건의안도 살펴보면 거의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렇군요. 찬반이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강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예. 이제 그렇게 강행할 정도라면 실제로 민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재 이번에 대통령이 수행한 거 오히려 대통령 수행 이후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수행 능력이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 오면은 갔다 오면 지지도가 오르는 게 일반한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 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나토 갔을 때 이번 둘 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한 책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국, 이 여야 대치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국에 사실 칼을 뽑으면은 칼이 녹슬거나 힘을 잃습니다. 그 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칼은 뭐 지금 해임 건의 아니고 또 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해서 바로잡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칼이 부딪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국내외 모든 정권이 출범한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예, 서로 예. 여야 협치 기간이 있는데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네. 우리 대통령실도 깔끔하게 한번 사과할 걸 사과하고 넘어갈 일 있으면 예. 사과할 일 있으면 깔끔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혼자 중얼거리는 말씀을 자꾸 비서 논쟁에 오래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이 생긴 그 자체가 안 생기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 대통령이 말씀만 나서서 김영전 이런 의원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좀 해법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어쨌든 갈래를 탔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 뜻은 어쨌든 한국 국회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면 네, 네. 솔직히 다른 어떤 조사 이전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우리 국회에 대하여 내가 존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다. 예. 이 말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 건의야 좀 없애달라. 네. 좀 그런 그렇죠.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승민 의원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네. 이미 본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누가 왜곡돼서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든 간에 이 문제는 내 입을 통해서 나왔지 않냐. 그리고 뭐 어쨌든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뜻은 없었지만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왜 엠바고 이전에 나왔는지는 별도 좀 국민의힘에서 조사시켜달라. 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기 전에 그런 조건을 붙였어요. 네. 그 장관 이외에 그 여기에 책임을 추궁할 분들을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분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조치를 떠나서 그 해당되는 그 청와대 수석이 야당 대표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해당되는 분들이 가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고 이래서 직접 이렇게 그런 모습들 국민 보고 싶어요. 네. 안보실장이나 홍보수석 또 같이 가서 뭐 안보실 차장들이 가서 그 야당 대표 가서 알려진 거하고 다르다. 이런 성과도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여야 충돌이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과학적 분석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네. 올라야 정상인데 생각만큼 뒤집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 이후에 최고위원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정치적 발언에 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민생 중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너무 이번 기회를 마치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서 올라타겠다고 하는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네. 민주당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네. 어떻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또 정말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영수회담을 해서 풀던 어쨌든 뭐 그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서 풀던 다각도로 민주당은 당 내부의 힘을 갖추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마치 윤 대통령을 공격 삼아서 말하기는 이재명 대표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당의 기조 또한 너무 그것을 마치 뭐 정쟁의 대상인처럼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와 차병원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경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놓고서 이거 표적 수사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수사가 네. 경찰에서 1차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했다가 다시 경찰이 다시 송치하고 다시 검사 받아서 검사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는데 예. 무혐의했던 회사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검찰이 지금 이재명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예. 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표적 수사다 이런 주장에는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 검사들이 예. 뭘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네, 갖고 예외 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네. 그 과학적으로 좀 신중하게 해임 건의안을 보자 했는데 오후 1시 반에는 통과시켰어요. 원내대표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건지 짜고 치는 건지 몰라도 당 대표로서 오전에 가졌던 입장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명운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미 기소되는 선거법 같은 문제는 당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434억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예. 걸린 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법 리스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측근인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오늘 구속영장이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예. 이런 구속 부분에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당으로서는 이 공식적인 입장을 치면서 외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펴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영주 의원님. 이화영 킨덱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부지사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최근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핵심은 전방위 수사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기부채 납의 형식을 실질적으로 어떤 보이는 말하자면 부동산 이런 네. 것이 아니라 네. 성남 FC라든지 다른 방식으로의 그 당시로는 지금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네. 불법화된 그런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과 더불어 또 이화영 부지사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뭐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엮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문제라든지 예찬 대표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또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